영국 학자가 한국 복지센터에서 눈물 흘린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정치경제대학 LSE 사회복지학과의 사브리나 밀러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오만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네요. 모든 시작은 런던의 차가운 세미나실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유럽과 아시아의 복지 시스템을 비교하는 세미나를 이끌고 있었죠. 발표자 중 한 명이 한국의 복지 사례를 소개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어요. 한국은 아직 복지국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제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음을 느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들은 단지 의무감에 밀려 사는 국민들이죠. 진정한 복지 시스템은 개인의 감정이 아닌 견고한 제도에 기반해야 합니다. 제 주변의 여러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정서의 기대는 복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견해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확신했죠. 복지는 감정이 아닌 체계적인 구조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나갈 때였습니다. 한국계 동료 교수인 한지윤 박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사브리나, 당신의 견해는 서구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한국을 살아본 적 없잖아요. 논문만으로는 그들의 복지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한지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예리한 칼처럼 제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반박했죠. 그러나 내심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이론에 의존해왔으니까요. 현장 경험의 부재를 지적받는 것은 불편했어요. 사실 그날 밤 저는 제 연구실에 앉아 한국에 관한 제 논문들을 다시 살펴보며 진실로 제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대학 내 국제복지정책 비교 프로젝트의 책임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브리나. 당신이 선정되었어요. 학과장의 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기뻤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현장 조사를 맡아주십시오.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도 설계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밝혀야겠다는 결심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죠. 솔직히 말하면 제 이론을 증명하고 한지윤에게 제가 옳았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생긴 작은 의심을 잠재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 공항 곳곳에 설치된 복지정보 키오스크,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지원 서비스까지. 생각보다 체계적인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복지상담소 예약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웠어요.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임산부석 시스템을 봤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좌석 아래 센서가 임산부 배지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울리는 시스템이었죠. 서울에서의 3일은 제 고정관념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인프라가 좋다고 해서 복지의 본질이 충족되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전주로 향했습니다. 전주는 서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현대적 건물 사이로 한옥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죠. 제 일정에는 전주 노인복지센터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곳에서 형식적인 서비스와 수동적인 노인들을 볼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복지센터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70대, 8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태블릿을 들고 건강 상담을 받고 있었고 일부는 자원봉사자로 다른 노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치매 예방 동아리에서는 노인들이 직접 인지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했고 세대 공감 밴드에서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죠. 센터장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밀러 교수님, 오늘은 특별히 돌봄 순번제 활동일입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센터장의 안내로 저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노인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있었어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다.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센터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복지는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한 할머니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83세였지만 놀랍도록 활기차고 총명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는 국가보다 이웃이 더 힘이 돼요. 물론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를 지키는 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랍니다. 김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문득 영국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수많은 노인들이 완벽한 제도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독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제가 2년 전 작성한 정책 보고서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제안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제 학문적 오만함이 실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현장을 방문했어요. 마을 텃밭에서 함께 농작물을 가꾸는 노인들, 손주 봐주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들, 그리고 작은 마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60대 남성들까지. 그들 모두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 연결 프로그램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복지센터를 방문해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노인들은 학생들에게 전통 음식 만들기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웃음과 대화는 어떤 공식 보고서에도 담을 수 없는 생생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어요. 한 청소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태블릿 사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제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영국에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그 순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워 얼른 화장실로 달려가 얼굴을 씻었어요. 괜찮으세요? 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 지었죠. 네, 그냥 감동받았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5번째 날, 저는 전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지역 노인회 회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박정호 회장님은 75세의 전직 교사로 20년 넘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오셨다고 했어요. 밀러 교수님,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서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본 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공동체였어요. 박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복지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요. 물론 우리도 더 나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기반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하죠.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요. 더 이상 비효율성이나 제도적 한계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목격한 인간적 연결과 공동체의 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국제복지포럼에 참석했어요. 원래 계획은 한국 복지 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준비한 발표 자료를 접어두었어요. 대신 제 진솔한 경험을 나누기로 했죠. 여러분, 저는 오만한 서구학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 첫마디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저는 복지를 숫자와 시스템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돈으로 복지를 설계했지만 이 나라는 사람으로 복지를 엮습니다. 포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저는 전주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도를 넘어선 인간적 연결의 힘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이 의무가 아닌 일상이 된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의 시작이 아닐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참석자가 함께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복지부 장관이 직접 다가와 저와 악수를 나눴어요. 밀러 교수님, 당신의 솔직한 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흐린 런던의 하늘이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전주의 밝은 풍경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저는 중얼거립니다. 한국은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로 복지를 완성한 나라다. 이제 저는 제 대학에서 복지학을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숫자와 이론만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저에게 진정한 복지의 의미를 가르쳐준 모든 한국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복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손길이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훌륭한 시스템도 인간적 연결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지의 본질이 아닐까요?